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러브레터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이 순지 감독의 95년작인 러브레터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보았을 것입니다. 러브레터는 지금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재개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항상 재개봉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영화를 다시 봐도 첫사랑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나 애절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마음 한편을 쓸쓸하게 장식하는 그런 영화이죠. 제가 오늘 바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유명한 연인이 죽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겐키 데스까, 아타시와 겐키 데스를 나카야마 미호가 애절하게 외치는 그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20대 청년 시절에는 너무나 가슴 아파했었는데요.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장면일까요? 장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추도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연인, 그리고 나카야마 미호가 1인 2역을 맡았죠. 그 여성이 죽은 후지 이즈키라는 남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플래시백을 통해서 후지 이즈키라는 남자와 여자인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나카야마 미호의 1인 2역이 있고 후지 이즈키라는 같은 이름의 남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첫사랑의 흔적을 찾아가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러브레터,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과거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틸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의외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속에 거의 엔딩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후지 이즈키, 여자 후지 이즈키를 남학생 후지 이즈키가 도서 카드 뒤에서 대생한, 매우 잘 대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걸 제가 가지고 왔냐 하면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특징 또는 서사가, 영상이 이 장면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끝나면 후지 이즈키가 와타나베 히로코에게 이 사연은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건 뭐냐면은 이 도서 카드에 있었던 그 그림, 그거는 전학 가기 직전에 남학생 후지 이즈키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렇지만 고백하지 못했던 여학생 후지 이즈키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영화는 완전히 서사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와타나베 히로코를 남자 후지 이즈키가 좋아했던 이유도 와타나베 히로코가 후지 이즈키를 닮았기 때문이죠. 이름이 같아서 놀림감이 되었지만 스스로 좋아했고 그 고백하지 못한 남성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잊지 못하다가 그녀와 닮은 다른 여성을 사귀고, 그렇다가 죽고 나서 그 흔적을 다시 찾아가는, 바로 여기서 이제 도서 카드, 두 사람이 도서반이었죠. 도서 카드라는 게 여러분 세대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빌릴 때 책 뒤에 저기 도서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누가 빌리는지, 언제 빌리는지, 반납할 때 언제 반납했는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대학
책도 마찬가지고요. 일일이 썼죠. 그래서 누가 이 책을 빌려서 봤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그 도서 카드에 그런 대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도서 카드가 꽂혀 있었던 책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바로 그 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남학생 후지 이즈키가 전학 가기 직전에 아버지 상을 당한 여자 후지 이즈키에게 와서 대신 반납해 달라고 하죠. 결국 그 자기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 사건 이후 한참 지나서 바로 그 책을 도서관의 후배 여학생들이 찾아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책이 보여줄 때 제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말 그대로 후지 이츠키가 좋아했던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서 그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모티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저 역시 프루스트의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도무지 어려워서 포기해버린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분량도 엄청나게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쉽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핵심은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마음이 그대로 이 책 속에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10대 시절,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의 설렘, 그 아픔, 그 느낌, 그걸 가로막은 죽음, 이런 것들이 아주 풋풋하게 슬프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아주 올드한 멜로드라마의 컨벤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와이 슌지는 이와이 월드를 구축하면서 아주 탁월한 영상미를 구축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영상미로 10대의 첫사랑과 그리움을 전혀 다른 서사 방식으로 그렸고 바로 그런 영상과 서사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클루 같은 장면이 저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 역시 저런 어떤 데생, 저런 스케치 하는 만화 같은 어떤 첫사랑의 소녀, 생머리에 상냥하고 청순해 보이는 그런 것들의 판타지가 있었죠. 예. 그런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모티프가 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드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말씀을 회상하시면 영화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